솔직히 몇 번을 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도 본심이 올랐었고, 소설도 본심 최종심이 올랐고, 문학평론도 최종심이 올랐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모두 떨어졌었죠.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결과도 없는 것 같아 무척 괴로웠지만,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곧 신춘문예 응모 마감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면 사실상 작품 퇴고는 다 끝났을 거고 이제 어떤 신문사에 들지를 고르고 있을 텐데요. 투고할 신문사를 정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일이죠. 실제로 심사위원이 각 신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냈느냐가 당락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니까요. 서정시를 주로 선택하는 문화일보처럼 특색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정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죠. 저 또한 어디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본심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최종심에 오르기도 하면서 신춘문예를 수십 번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결국 대전일보 시 부분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신춘문예에 대한 이모저모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심사위원들은 응모 작품의 첫 장만 보고 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심사위원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에 비해 투고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첫 장만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 싶을 텐데요. 사실 이 신춘문예는 대학 과제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당선자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되는 수준에 첫 장부터 넘지를 못한다면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문장력이랄지 구성, 소재 등등 여러 가지 심사 요소가 있겠죠. 더구나 처음에는 예심을 거쳐야 하잖아요. 예심은 당선에 가까운 작품을 몇 편 추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 그 기준선을 넘는 어떤 작품이 나왔다?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래요. 심사위원 한 사람당 단편소설 150편 이상을 나눠서 심사를 본다고 하면 초반을 빠르게 읽어서 기준선을 넘지 않는 작품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다시 펼쳐놓고 끝까지 읽어보면서 우열을 가리고 본심으로 보낼 작품들을 선정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심위원분들이 각자 자기가 추린 작품들을 내놓고 그걸 서로 바꿔서 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의견을 나누고요. 정해진 편수만큼 우선순위대로 골라서 이제 본심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전체를 다 읽고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인증을 거친 작품들이니까 거기서는 첫 장만 보고 내려놓는 일은 없는 거죠. 모든 신문사 심사 과정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춘문예는 사실 운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사를 보세요. 시를 몇 편 투고했다고요? 메이저 신문사의 경우 무려 5,000편 이상입니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지도 390명가량이 1,300편 정도 냈어요. 거기서 내 작품이 1등이어야 온리원 당선되는 거예요. 2등도 3등도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본심에 올라간 작품들 안에서 1등이 정말 확실하다 싶은 작품이 있을까요? 물론 정말 압도적인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뭘 1등으로 선정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작품들이 최종심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정말 운이 필요한 거죠. 본심 심사위원 분들의 취향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제나 시일성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거예요. 게다가 심사위원을 미리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작품 성향에 맞는 신문사를 골라서 내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신춘문예 응모는 별로인 걸까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신춘문예에 투고를 해왔고 대전일보에 당선되기 전까지도 계속 떨어졌으니까 솔직히 몇 번을 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그 과정에서 시도 본심이 올랐었고 소설도 본심 최종심이 올랐고 문학평론도 최종심이 올랐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모두 떨어졌었죠.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결과도 없는 것 같아 무척 괴로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작품들을 부러워하면서 공부하고 더 열심히 써야지 하고 그 투고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 그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 완성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본심 명단에 이름을 발견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럼 어쩐지 당선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최종심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물론 최종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타격이 진짜 큰데요. 1년 동안 공들여 쓴 작품이 3위 안에 들었는데 1등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니까 정말 속상해서 한동안은 그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운이 따라야 되는 거구나 실감하게 되죠. 옛날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투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도전하지 않았다면 최종심에 가지 못했을 거고 그 다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글 실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른 글 작업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글로 돈 버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최종심도 심사평에 나오기 때문에 글 작업을 논의할 때 이력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 중요한 건 신춘문예에 처음 응모를 한다면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심을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예심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 작품만 내지 말고 두세 작품을 완성해서 두세 군데 이상의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응모를 하세요. 실력이 올라왔을 때 기회를 더 많이 들려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만약 예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은 다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 퇴고를 하세요. 그리고 새로 쓴 작품과 함께 다른 신문사에 투고를 해보세요. 한 작품을 여러 신문사에 중복 투고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 작품을 여러 신문사에 투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실제로 한 해에 두세 군데 신문사에서 동일 부문 동시 당선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이든 간에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신춘문예에 응모를 하시는 분들 모두 작품 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무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글쓰기와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텍스트 포텐셜 구독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